안보가 또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매우 살기가 팍팍하다 이런 얘기들 일부 동성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불구하고 이 시대 정신의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맞이하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 사회파이고 회장 김영길 회장이 여러분께 하늘은 감사와 정중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조인영 우리 교수님, 근대 세계적 혁명의 정신과 시대적 사명 잘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감명 깊었던 요인은 수많은 제가 논문을 읽어봐도 이렇게 짧은 면에다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4대, 5대의 혁명이 저 김정은이가 들어라. 그걸 알고 너 마음을 고쳐먹어라 하는 걸로 쭉 나서 결론 거기다 딱 모멘트 맞췄어요. 하하, 대단한 참으로 석학시구나 하고 저님께서 감명 깊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나에게 주는 시간이 15분입니다. 그래서 15분을 딱 지키었습니다. 15분 동안 8분은 내가 존경하는 우리 종이 한 7분 동안 하겠고요. 질문하겠고, 그 다음에 8분은 조인영 우리 교수님에게 써서 15분을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론적인 지금 얘기가 처음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론 없는 실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오늘 준비한 것이 30분 준비를 했는데 반으로 잘라서 15분만 제가 간추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평소 느끼는 해법을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영국 청교도 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의 자유 대혁명, 러시아의 솔저비키 혁명,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4.19 혁명, 이러한 모든 혁명을 우리 조영 교수님께서 여기 했던 것은 김정은에게 그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이 진정 마음을 비우고 인민의 진정한 뜻을 존경하면은 통일키는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했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 논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형상적으로 해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벌인 그 시절이 미소 냉정시대 아니습니까? 냉정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군축을 서로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열악은 소련이 경제가 파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속된 말로 무엇을 쫓아가다가 무엇이 깨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요약하면은 빵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빵 때문에. 다음은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동독이 왜 무너졌습니까? 문제는 빵 때문에 동독 역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양대 이 두 나라의 멸망의 과정을 우리는 보고 우리의 대체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그건 뭐냐? 북한을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한데 공산주의와 독재주의 사회주의자는 무소 분노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은 이게 법적제고 고사작전을 계속적으로 고사작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고사작전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써야 돼요. 말라주기 작전이 말라주기 작전. 그 방법이 없다. 동시에 핵포기를 전제한 협상을 해야 된다. 그 동시에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고사작전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핵포기를 하는 협상도 안 된다. 두 가지가 안 될 경우에는 선공격으로 핵포기를 개멸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밖에 없어요. 일부 측에서는 이론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랍니다. 모든 사물이 판단은 어제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사회 등 부경이 환경이 어떻게 되었으면 이건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김정은하고 대화가 됩니까? 좋은 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이 쏘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줬습니다. 그 시간도 버리는 시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핵을 계속 발전해서 오늘 위협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주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을 핵시설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뉴욕 타임스 읽어보십시오. 올해 대한민국 언론에 썩었어요. 그거 꼭 판단하면 오래 봤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봤습니다. 정확한 소식은 미국 뉴욕 타임즈를 보십시오. 타임즈는 정확한 발실에게 돌아가는 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웅그란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이 타임즈 내가 읽어보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항상 전쟁을 하면 많은 피해를 우리가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발표한 데에 의하면은 30분이면은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30분, 40분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전의를 일으켜야 됩니다. 전의를. 그 정도는 완전히 전의를 일으켜버려요. 아시겠어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선제 공격 때 부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은 평화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는 민주를 외치는 우리가 어째서 이런 가격은 발언을 선택하게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점도 시간성 놓치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내년 2018년 때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통일은 요만할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시진핑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이걸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시진핑이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시진핑이 답변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의미해보면은 지금은 그럴 때 언젠가는 불바다를 만들고 3차 대전도 불사를 하겠는데 지금은 그래서 아니라 하는 것은 미국보다도 미국 초강대가 있으니까 최초강대군 미국보다에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다. 자인하는 소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미국 어림없어요. 그래서 그
그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쭉 해왔는데, 2017년도 10월 며칠이었더니 18일 날 공산당 제19차 대회에서 심피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군사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시행했어요. 그렇다고 2016년도 10월 달에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과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연결의 고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주면은 중국이 군사가 강해지고 북한이 더 강해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대화하는데 고민이 생길 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는 견해는 시기를 놓치지 말라.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고 풀고 또 구사작전하고 쓰고 말아줄 작전하고 그러려면 선제 공격 때려서 작살시키는 밖에 없다. 지금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어떤 문제 생기느냐? 중국하고 러시아가 붙어가지고 3차 대전이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덤벼들지 못합니다. 군사력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 저 선제공이 때려 불더라도 중국은 절대로 싸움 안 붙습니다. 지금의 적폐. 그러나 앞으로 시골에 배약을 줬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미국 대적하기 힘이 어렵다. 이런 미국과 대단 군사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찬 우리 총리님께 간단히 시간이 있지 5분만 좀 하겠습니다. 보호제를 실시했을 때 브렉시트와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의 희망처럼 경제적 불편 등과 양극화해서 그리고 양기를 본전의 찬처에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보호주의가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논리가 놀라겠지만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작동 원리가 수정되지 않는 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소는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만에. 그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했던 점,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육과 교육, 그리고 사업, 정책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간호원에서, 간부에서, 저 열사의 나라에서 노동을 해가지고 그런 기초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반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현 정부나 과거 정부 정치인들은 꼭 깨달아야만이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걸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에는 지나친 이념 농경이나 경제에는 지나친 이념 농경이나 정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되죠. 경제만큼 진영 논리가 필요가 없고 하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념 정쟁 같은 민감한 주제를 말하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어느 한쪽의 시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은 뭐래서 내가 그 잘 안 들어봤는데 절대적으로 경제만큼은 진영의 논리가 돼서는 안 돼요. 진영의 논리가 되면은 그 나라 경제는 결코 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해법이에요. 진영 논리에 정치인들의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권자 개입 말아야 됩니다. 민감한 주례를 다룰 것은 정권에 따라서 어느 한쪽의 시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의 집권자가 그 따라오는 그 방식을 시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서 성장을 하면 불가능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요, 수많은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거 똑바로 봐야 돼요. 첫째, 대한민국 기업하기 어렵다 이거야. 재평가할 수 없다 이거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은 규제를 가감히 풀어줘야 됩니다. 세금을 비롯해서 인허가부터 허가 하나 내면 도장이 30개를 찍어야 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가보세요. 얼마나 기업인들 잘 도와줍니까? 전체 규제를 가감히 풀어라. 내가 세금 문제 등등 조성하고 기업 조성을 기업을 웃음 먹고 콧노래 부르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만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기업인들이 희망차고 기업이 최대 이유라서 이익이 됐을 때는 재테크를 하지 말아도 재테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자본도 빼들지 말아도 재테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면은 실업자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잘 경제 원리를 공부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가지고 실업자를 구제한다? 이건 경제 ABC가 없는 겁니다. 그 말하는 소리 말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퓰리즘 정치 뭡니까? 개인의 성식 정치를 포퓰리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일부자입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 자리, 영광을 위해서 한 것뿐이지 무슨 변명 대결을 내다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을 하자는 말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스 포퓰리즘 정책으로서 무너졌습니다. 한데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이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빚이 예체가 OECD 국가 중 35개 국가 중에서 몇 번 친지 아세요? 4번 칩니다. 영국 다음이에요. 700조 라는 빚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빚잔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마저 애따서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혹이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이런 많은 빚이 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그런 가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럼 박수 한번 쳐줘. 끝으로 제가 환경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은 이를 환경 보여 쓰고 환경 자원을 잘 아끼고 환경을 눈을 떠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아무리 정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이 잘 되고 국민이 잘 살다 할때라도 미국에서 보내받은 허리케인이나 이런 태풍 한번 쓸고 있는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향후 2130년 때는 우리 전 인류는 망하게 돼 있고 전 인류 가도 끝이 없는 사막화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유네스코 박사 클럽의 정경원에서 근데 그 지식인들이 10년 전에 오늘날에 내다보는 것이 앞당겨서 봤습니다. 기후온난화 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거년 2016년도 10월달에 전 세계 환경 대표자들 세미나 있을 때 제가 뉴욕에 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민족이 영리하고 똑똑하고 환경의 기적을 만들었고 짧은 시간에 민주제도화를 만든 이 우선 대한민국이 어떻게 환경이라는 것이 후진국으로 분리됐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뻗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시간이 10분이 됐는데 10분 주어졌는데 10분 동안 짧은 말 한마디로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뒤엎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났겠죠. 보라, 이렇게 지금 경제 환경이 어렵게 되는 이유는 뭐냐? 간단하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15억 인구가 지구상에 살면 아주 행복한 시간을 할 수 있다. 쾌적한 환경 속에 어디 가나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행복의 가치를 찾는데 지금 68억의 인구가 되지 않았느냐. 문제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냐? 산업 아까 봤더라. 산업화가 발달되는 것이 나온 것이 뭐냐? 가스 아닙니까? CO2.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저출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도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얘기를 어느 저출산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7년에 8년에 12년에까지 다 살렸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이 지구촌 하나밖에 없는 지구촌에 주관 목소리를 수 없어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과감히 나서서 낳고 싶은 애기를 줄이면서 한 명 낳기 때 따서는 안 나오게 나고 또 집도 안 갚고 이렇게 해서 인구 줄이기를 하고 있을 거 설설 수업을 하고 있었느냐. 대한민국 여성들 지원을 하고 있었느냐. 그래 탐석자 오늘 17사람들이 박수를 받아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간 내에 여러분 행복하시고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송기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토론자의 말씀에 대해서 실제